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 신당 대표 오늘 SNS에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본인이 이런저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결과가 법조계에 물어보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한테 좀 화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한다.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 조사를 마무리한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 김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거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 중에 이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서면조사. 사실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소환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에 이제 공개, 비공개 있죠. 조국 지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죠. 그러니까 조국이 만들어 놓은 룰대로 할 경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비공개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국 대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 하나. 서면 조사냐 아니냐. 이거는 직접 소환 조사를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직접 소환 조사를 하라, 이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수사, 이게 검찰 내의 긴장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으면 이 수사 같은 것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좀 다른 기류가 느껴진다는 것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기네들도 정보가 있을 테니까 공식화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에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음표로 남겨놨습니다. 왜? 취재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긴장관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돌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남겨놨는데, 그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시각이라면, 그러면 용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여러 사정으로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틀릴 가능성도 있고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소환 조사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더 이게 청탁금지법과 뇌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디올백이라는 것이 진품이 아니고 가짜다, 가품이다, 이러면 아예 이 수사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왜? 100만 원 이하니까. 이게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파우치백이라는 건데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략 한 30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파우치백이 아니고 일반 디올백이라면 그거보다 가격이 훨씬 더 세죠. 근데 파우치백이라고 하니까 한 300만 원. 근데 이게 만약에 진품이 아니라면 100만 원 이하다. 뭐 그렇게 되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회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게 얘기가 아예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부터 아마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품이라고 할 경우에도, 자, 청탁금지법에 보면 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이 디올백, 이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기소가 아니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사를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죠. 아마 뭐 불기소든 뭐든 간에 김건희 여사는 처벌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이건 뭐 법조계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아는 법률학자 조국 대표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불기소할 것이다 그랬는데, 핑계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 이러는데,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당시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냥 당선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아직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기 전, 이제 자택에서 출퇴근할 때거든요. 자, 이때 만약에 뭐 한 300만 원짜리라고 쳐도, 진품이라고 쳐도, 그걸 본인의 부인이 누군가, 그것도 거의 정체불명성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걸 설령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라, 방치,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당연히 그건 돌려주죠. 그건 누구라도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무려 1년 이상을 지나간 거죠. 2022년 9월에 받아서 이걸 서울의 소리가 문제 삼은 게 2023년 11월이니까 무려 1년 2개월을 그대로 지나간 겁니다. 아니 뭐 300만 원이 없어서 그 백 하나 못 사줄 정도는 아니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알렸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건 당연히 반납했을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가서 대통령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방법, 더군다나 뇌물죄로 지금 뇌물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방법이 없죠. 처벌할 방법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래서 이걸 또 법조계에 제가 물어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혀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가 아니고, 이 자체에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 설령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기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하는 척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도 법조계에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김건희 여사 뭐 여러 번 소환하는 거 어려운 것이니까 소환했을 때 다 물어볼 것이다, 두 가지를.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이제 당선자, 이제 의원이 되겠죠? 이달 말에. 거기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부분을 1년 2개월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했는데 1년 2개월 수사하고서도 소환조사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혐의점이 나왔다면 그걸 소환조사 안 했겠습니까? 왜? 그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래도 내로라 하는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소환도 못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조국 대표는 뭐 무슨 법원에서 이미 뭐 그 유죄가 입증됐죠. 그러나 입증된 사람들은 그 주가 조작의 선수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의 분석을 보면 단순 투자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투자자가 91명이 있었는데 그 91분의 1로 보인다. 그래서 90명은 다 불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무혐의 처분했던 거죠. 이 김건희 여사만 빼놓고 계속 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년 2개월 동안 수사해서 소환조사 못한 거라면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이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마도 안 될 것이다. 아무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수사팀보다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런 거 보면 이것도 결국 어떤 조사를 하든 김건희 여사를 여기에 엮어넣기는 어려운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조국 대표가 얘기한 여러 그 명품백 이 문제는 아예 처벌 규정도 없고 윤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죄를 덮어 씌우기 전에는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문재인 정부 때 1년 2개월 수사하고서 소환조차 못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이 수사들의 결론, 이건 다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도 조국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주장을 하겠죠.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조국 대표가 지금 김건희 그 여사 명품백,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거에 관해서 과정은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다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결론입니다. 뭐 그래도 정치적 공방은 뭐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특검 깜도 아니지만 특검을 자꾸 하자고 하면 저는 받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근거입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 근데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지금 방어선을 침으로써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는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조국 대표가 이런 걸 SNS에다 이렇게 올렸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서 이 결론이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조국 대표의 말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